다시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사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꾸물거림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 경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하면 오히려 더 꾸물거리게 되더라고요. 뭐든지 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우울증을 먼저 고치면 꾸물거림도 자연스럽게 고쳐지는 것인지 아니면 좀 별개로 봐야 되는 것인지. 두 개가 상관이 있다는 건 서로 상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꾸물거림이 우울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분이 가라앉으면 훨씬 더 무기력하기 때문에 사실 더 미루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우울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게 우울이 아주 깊지 않은 거라고 한다면 저는 운동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가벼운 운동. 왜냐하면 실제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상당히 우울증이 완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울이 만약에 조금 더 깊은 상태라고 하면 되게 무기력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울에 대해서 우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뭔가 내가 지금 되게 우울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이 우리한테 뭔가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뭔가 나한테 있어 중요한 무언가가 지금 미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 자체 꾸물거림 일하는 과정 좀 내려놓고 뭔가 나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한테 지금 빠져 있구나. 그게 뭘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울하신 분들이 되게 섬세한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어떤 만약에 창문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되게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되게 모는 종이만큼의 섬세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크게 큰 창문 하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섬세함이 소심함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섬세함이 될 것인가는 자기가 어떤 쪽에 빛을 비추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울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나한테 중요한 거가 지금 무엇이 지금 빠져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가벼운 우울 같은 경우는 운동이나 이런 걸 좀 규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게 되면 일할 의욕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울할 때는 그 꾸물거림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우울이 좀 더 깊어질 수도 깊어지죠. 자, 여러분들 쓰셨나요? 네. 여러분 키워드 들어주세요. 예, 우선은 최근 제 고민인데요. 네. 이제 제가 4학년 마지막 학기라서 이제 취업 준비를 앞두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불안감이 되게 커졌어요. 불안감이 너무 커져버려서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약간 꾸물거림이 그래서 더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해서 이게 또 불안감이 커지면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도 약간 불안감이 좀 커졌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관계를 만드는 법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서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네. 사실은 진로 문제를 생각하면서 불안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할 거예요. 진로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저것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혹시 이렇게 해갖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첫 번째는 불안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불안할 수 있고 실제로 어쩌면 그런 시간을 많은 분들이 그걸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이제 선택을 할 때 만약에 진로에 관련돼서 선택을 한다고 하면 되게 이제 진로 선택을 할 때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데 나는 이걸 특별히 잘하지는 않고 또는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수학이나 계산 이걸 되게 잘하는데 뭔가 수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진 않고 이런 딜레마가 되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본인이 뭔가 성공을 하고 싶었던지 소위 말하는 성취의 목적을 많이 두는 분이라면 잘하는 걸 선택해야 돼요. 네, 좋아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성공 경험이 따라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어떤 분들은 뭔가 결과보다는 내가 이걸 할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가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잘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거를 택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그냥 생각만 해갖고는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줄이 있는 노트를 사세요. 노트를 사서 반쪽을 나눈 다음에 왼쪽 편에는 좋아하는 거, 자기 좋아하는 것들을 적어요. 오른쪽엔 잘하는 걸 적어요. 근데 적을 때 2대 1의 비율로 좋아하는 걸 더 많이 적으세요. 예,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걸 적는데 적을 때 그냥 나는 역사를 좋아한다 이렇게 적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후 2시쯤 햇살 받을 때 이렇게 우유를 마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 좋아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중요한 컨텐츠나 내용 중심으로 적게 되면 되게 천편일률적으로 적게 되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그룹을 묶어볼 필요가 있어요. 묶어보면 거기서 나타나는 키워드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 있는 경우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오히려 불안한 것보다는 여기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찾아가는 이 과정이 어쩌면 더 소중하고 중요한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답변 됐습니까? 네, 정말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것도 자기 개발적으로 보면 좋은 점도 있다 생각해요. 미루는 거에. 요즘 되게 이 미루기가 주제가 돼서 저희 학교 상담실만 가도 학원 미루기 습관 고치기, 습관을 고쳐라. 네 고쳐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걸 굉장히 네. 심하게 느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건강한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잘 하는 거가 건강한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거기 한 가지의 제한 조건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는 자기가 자유를 누릴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그리고 그런 걸 존중하는 게 건강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미루는 행동을 하거나 뭔가 어떤 그걸 하되 자기가 그냥 견딜만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깔끔하게 모든 걸 잘하고 기한 내에 딱딱 맞추고 그러면 뭔가 기계 같은 느낌 들잖아요. 사람은 다르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져도 그 사람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가 진실로 바꾸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꾸물거릴 자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 참 잘 주셨는데 잘못하면 오늘 제가 하는 강의가 꾸물거리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너를 개조하여 이제는 신인류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접하게 되지 않기를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능동적으로 뭔가 하나의 어떤 잘 대처하기 위해서 꾸물거림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좋은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 키워드. 네. 저는 딸 키우다가 이제 중1 아들을 키우게 됐는데 네. 아들을 키우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숙제를 해놓고 실컷 하라고 해도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심리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남자들의 그런 심리인지 이 아들의 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잔소리를 하고 개입을 해도 듣지를 않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갭만 계속 아이하고 사이만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를 놔둬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근데 엄마들이 절대 지치지 않을 거라고 예, 절대 애들이 멈추고 정신이 들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확 단절을 시켜버리고 싶은데 아까 1-9 얘기할 때 네. 솔직히 좀 바로 침대에서 일어나서 앉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계속 보면서 들었거든요. 그 반대로 그러면 아드님이 네. 어머니는 저기 침대에 눕지 마시고 계속 서 계시면 좋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1번 나이가 어려도 각자 하고 싶어하는 게 있고 하기 싫은 게 있고 그건 어쩌면 그 사람의 개인에게 부여된 아무리 부모님이나 자녀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 당장 일어나서 이거 해 이거를 하신다면 어머니도 하셔야 돼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건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애들 때는 그때는 그때 그걸 해야 돼요. 그 시기를 너무 철이 빨리 든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오히려 저희가 이제 심리학에서 하는 말 중에 부모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뛰어놀아야 될 때 그때 그런 걸 안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항상 정신적으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뛰어놀 때 뛰어놀아야 하고 좀 개길 땐 개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한데 다만 범위는 정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실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목소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지 않으면 좋을 게 뭐냐면 이 아이와 아들과 딸이라든지 일 잘하는 딸이라든지 또는 다른 집 아이 엄친아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저를 예를 드시니까 예, 아까 말한 대로 뒹굴뒹굴하던 뭐 오락을 하던 12시 전에만 자달라고 하고 1-2년은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이 확 와닿네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상담 세션 하나가 끝났고요. 저는 자식 입장에서 네.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교수님한테 지금 부모님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안 보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되게 많이 지치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탐구가 없이 그냥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뭐 방에서 잠깐 쉬고 있다던가 좀 누워 있다던가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저거 해야 된다 그랬는데 얘는 왜 미루고 있을까 빨리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빨리 하면 좋겠는데 얘가 이것만 해놓고 놀면 되는데 왜 이걸 안 하고 있을까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부모님이 어느 정도 제 입장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해를 구할 수 있을지 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부모님은 안 바뀌죠. 부모님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거는 좀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의 어떤 자기 정체감이 생긴 나이를 보통 한 30 주변으로 보는데 30이 넘은 사람은 안 바뀌어요, 잘.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의미가 있나? 의미가 없으면 사실 몸이 안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바쁘게 생활하고 뭔가를 찾아오고 일단은 그렇게 열심히 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지금 내가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정말 중요한 그 질문인데 매 순간이 항상 의미가 있는 걸로 가득 찬 인생은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우리가 그렇잖아요. 되게 즐겁고 좋은 날도 있고 뭔가 충만하게 의미가 있는 날도 있지만 되게 그냥 그런 날도 되게 많잖아요. 지금은 조금 스스로가 좀 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저는 좀 50이 좀 넘어서 이제 그런데 생각해봐요. 31살 때 그때 6월과 32살 때 6월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6개월 뒤지면 되게 낙오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1년 제 동기들보다 만약에 뭔가 늦게 가면 제가 뭔가 인생에서 실패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괴로웠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서 보면 그때가 그때 6개월, 1년, 2년 어떤 때는 2000년대 초반에 도대체 뭘 했는지 몇 년 동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중간에 쉼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서 답을 해야 되는 것도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남아있는 문제는 이거를 부모님하고 어떻게 소통하느냐. 안 그러면 계속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뭐 잔소리를 듣거나 뭔가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내가 이게 지금 하고 쉬고 있는 이 시간이 왜 나한테 이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를 부모님한테도 알려드릴 필요는 있다고 봐요. 해서 만약에 한다면 한 가지 방법은 지금까지 그 의사소통하고 전달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한 번쯤 내가 진지하게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걸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편지를 쓴다든지. 지금까지 만약에 그런 걸 잘 안 써보셨다면 예를 들어서 익숙하지 않지만 손편지를 쓴다든지 오히려 내가 이런 부분 정말 이런 것들이 나한테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걸 찾아가고 있고 이 시간이 나한테도 지금 어쩌면 생산적으로 진행하는 그 시간이 쉼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예전처럼 반응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지만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는 또 다른 그런 경험이 될 거예요. 제 생각엔 지금은 조금 더 생산적인 쉼이 필요할 때일 것 같아요.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부모님이 방송을 보시고 혹시 그런 생각으로 이런 네, 혹시 부모님 나중에 보시게 되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 하는 거를 중간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이 조금 더 도약하기 전에 쉴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보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꾸물거림이라는 것이 그냥 현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간 본성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시작하실 때도 현대인의 문제, 현대사회의 바쁨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냥 인간 본성에 대한 문제고 현대에 그것들이 조금 더 드러날 뿐이고 연구가 되기 시작했을 뿐이지 사실 이 본성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실체를 미루는 것은 인간 본성이다. 실제로 캐나다 캘거리대 경영대 교수인 피어 스틸이라고 하는 교수가 한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 자체가 본성이 있는데 저도 많이 경험했고 많은 분들이 새해 생각하시잖아요. 헬스를 잘 끊어서 하는데 되게 한 그 첫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잘 가요. 네, 어떤 가고 조금 더 이제 그 힘 있는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는 잘 가는데 한 번도 빼지 않고 이렇게 네, 되게 그렇게 보람 느끼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질 때는 도미노로 무너져요. 그 다음에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한 이틀 빠지면은 그때부터 자꾸 가기 싫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 쭉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원래 우리 본성이 그래요, 실제로. 실제로 그걸 꾸준하게 잘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심삼일에 너무 그거를 많은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3일 한 거는 한 날도 하지 않은 것보다 분명히 나은 거예요. 영어로 말씀드린다면 원이라고 하는 것이 better than nothing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때 3일 만약에 해갖고 한 이틀 쉬어갖고 또 늘어졌잖아요. 앞으로 끊고 다시 나가면 돼요. 다시. 혹시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네. 어떤 이제 트라우마, 만약에 이런 관계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그거를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라우마 많이 있을 수 있죠. 예. 트라우마는 저는 예전에 했던 것 중에 어린 시절 어떤 기억이 있고 또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상처가 생길 수 있죠. 그 상처는 저는 나중에 보면 흔적은 남아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요즘 만나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꼰대인가? 내가 예전에 너 말할 때는 뭔 소리야? 또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나아질 거야. 그만 좀 하세요. 너 이러라고 우리가 비싼 등록금 대주고 언제 날 낳아달라고 했냐고.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좀 세대차 같은 거 느끼시나요? 그 나이 차이는 그 간극이 메꿔질 수가 없어요. 살았던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많이 다르죠. 잔소리로 들리고 듣지만 듣지 않는다. 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하는 말이 다 그럴 거야. 세대 간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건 같은 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